자, 이 함수에 대해서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중요한 용어라서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C 프로그램은 좀 이따 보겠지만 메인 함수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시작과 끝이 메인 함수에 이렇게 있는데 소스를 보통 이제 메인 함수에다가 쭉 뭐 몇천 줄을 넣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너무 소스가 많아지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보통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모듈, 서브루틴 뭐 이런 용어를 부르는데 이제 작은 모듈로 나누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계산기에는 이제 입력 기능이 있을 테고 계산 기능이 있을 테고 출력 기능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세 개를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것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입력 먼저 불러야겠죠? 계산 부르고요.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입력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바꾸면 되겠죠? 계산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력 기능을 보강하고 싶어요. 그럼 이쪽에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세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소스가 긴 것보다도 이렇게 모듈별로 함수에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C 프로. 뭐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함수라는 것은 특정한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진 독립적인 단위 모듈이다. 예전에 이제 서브루틴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프로그램 하나를 여러 개 함수로 분할해서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영어로도 알아두고요. Structured Program 굉장히 유명한 용어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함수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는 구조가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지만 일반적으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은 이거 말고도 특징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뭐 제어 뭐 if나 for문이나 loop나 이런 것들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덩치 큰 걸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듈로 해서 만든 함수 형식으로 해서 분할해서 만드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함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함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 가면 다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입력과 출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자판기가 있고요. 자판기가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죠. 이 동전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커피가 튀어나오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규먼트와 파라메터라는 말이 되겠고요. 자, 내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지 얘가 동작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넣어주는 동전, 얘를 아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아규먼트. 여러 가지 이제 우리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요 매개 변수는 잘 쓰는 말이지만 다른 말들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그냥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대부분 영어로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일단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넣어야지 동작하니까 이 넣어주는 동전을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규먼트가 요 기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받는 이 구멍 여기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또 받는 이 동전이 원래는 아규먼트였는데 여기 자판기 안에서는 파라메터라고 불려요. 파라메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라미터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되겠고, 뭐 파라미터는 이 버튼, 어떤 버튼 눌렀느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이제 리턴 값이 커피가 튀어나오는 거겠습니다. 리턴이랑 값, 우리말 영어랑 혼용이 되어 있는데, 뭐 반환값 이런 말도 쓰는데 그냥 저는 리턴 값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을 아규먼트,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커피를 리턴 값이라고 하고요. 다시 볼까요? 함수에 입력시키는 것을 매개 변수 또는 전달인자, 인수,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나중에 함수별 때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메인 함수에서 지금 up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up 나와라 그러면 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3이라는 애가 보통 이제 아규먼트라고 하는 애예요. 아규먼트. 굳이 이제 우리말 하면 뭐 인수 아니면 전달, 인수란 말은 거의 안 쓰니까요. 되도록 안 쓰는 게 좋겠고 전달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전달인자. 그래서 아니면 뭐 뒤에 얘기하지만 실매개 변수라고도 해요. 실질적인 값을 3을 넣어주면
그게 이제 x가 받아서 여기 3 더하기 1 해서 4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요때 x를 파라메터라고 얘기해요. 파라메터. 3이 넘어가서 뭐 5를 넣으면 요때는 이제 x가 5가 되겠죠. 10을 넣으면 x가 10이 될 테고요. 요 x는 뭐 a라고 쓰면 여기다가 a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형식 매개 변수라는 말도 또 쓰기도 하고요. 뒤에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어렵죠? 자, 어쨌든 여기 아규먼트를 넘기고 받아서 처리할 때 그 받는 L은 파라메터라고 한다. 파라메터. 파라메터. 근데 이제 매개변수란 말은 한글이지만 많이 써요. 파라메터 매개변수란 말을 많이 쓰고요. 여기에 이 3에 해당하는 L을 아규먼트란 용어를 쓰고요. 굳이 이제 한글로 한다 그러면 인수라기보다는 전달하는 인자다. 전달하. 이게 이제 파라메터를 인자라고 하거든요. 전달하는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요. 그냥 당분간은 함수에는 아규먼트가 있고 걔를 가지고 넘겨주면 받는 애는 받는 쪽에서는 그거를 파라메타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가 조금 다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규먼트 혹은 전달인자가 들어가면 걔를 받아서 자판기 안에서는 파라메터라고 얘기하고요. 그 처리를 해서 튀어나온 애를 반환값, 리턴 값이라고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C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이렇게 인티저 메인 괄호 열고 여기 보이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따 설명을 다시 할 거고요. 괄호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제일 뒤에다가 return 0이라고 쓰고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코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고 메인 함수로 시작한다. 그래서 시작하는 점이라고 해서 영어로 엔트리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뭐 저번 주에 제가 뭐 너구리 게임 이런 거 잠깐 보여줬는데요. 그런 이제 윈도우스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그냥 시커먼 창에 나오는 콘솔 프로그램 말고요.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 win 메인 함수, 메인 자리에다가 win 메인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윈도우 프로그램 만들 때는 예전에 제가 이런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C 표준에서는 C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를 시작한다 그런데요. 사실 콘솔 기반의 이제 C 프로그램에서 그렇고 윈도우 프로그램은 표준은 아니니까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win 메인 함수로 시작한다는 것만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에 알고 있을 필요는 뭐 특별한 사람, 뭐 게임 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알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몰라도 관계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지만 하나만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보이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보이드는 뭐냐면 함수는 이렇게 함수 이름이 오고 여기 이제 메인이라고 함수 이름입니다. 앞에는 리턴 값의 자료형을 쓰게 되고 자료형이 뭔지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함수 다음엔 반드시 괄호가 와요. 저한테 왜 괄호를 써요? 라고 물으면 안 돼요. 표준에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다른 언어도 대부분 함수 다음엔 괄호가 오고요. 거기에다가 이 매개 변수, 아까 파라메터, 리스트라는 건 여러 개, 하나만 하나, 두 개면 두 개 이런 뜻이에요. 매개 변수들이 쭉 오는 거고요. 컴마로 구분 지어서.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void라고 써줍니다. void를 사전에 찾아보면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없다고 할 때는 void를 쓰고요. 여기 리턴 값이 없을 때도 또 void라고 써요. 리턴 값이 없을 때도 void. 두 군데 쓸 수 있습니다. 뭔가 입력이 필요 없다. 그럼 여기다 void를 쓰고요. 출력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void, 리턴 값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또 void라고 쓰는데요. 여기 괄호 안에 쓰는 void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략하겠죠. 생략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인티저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제일 마지막 줄에 return 0이라고 이렇게 쓴다.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0을 리턴하다 이런 뜻이고요. 세미콜론은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데브 C++를 쓰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데브 C++를 쓰는 사람들은 메인 함수가 이렇게 여기 매개 변수 오는 자리에 컴마로 해서 두 개가 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개 변수가 두 개다 이런 거고요. 아규먼트 카운트랑 뭐 아규먼트 밸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개는 사실은 써도 되고 물론 세 개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에나 잠깐 살펴볼 거예요. 명령행 인자라고 해서요.
좀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 때는 얘를 쓰기도 하는데 당분간은 안 쓸 거라서 데브C에서 이렇게 메인 함수 만든 사람, 소스 만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될 건데 꼭 매년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집어도 관계 없습니다.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티저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제일 마지막 줄에 리턴 0이라고 쓰고요. 조심해야 될 건 항상 소스 코드는 여기 리턴 0 위에다 써야 돼요. 리턴 0 다음에다 쓰면 그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얘는 메인 함수를 끝내라, 리턴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밑에다 쓰면 안 되고요. 소스 코드는 항상 리턴 0 위에다가 써라. 100줄이 되건 1000줄이 되건 리턴 0 위에다가 쓰라는 내용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이제 지금 메인 함수에다가 인티저 쓰고 이건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리턴 0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되는데 코드 작성하고 사실은 C 표준 C99 이후부터는요 여기다가 메인 함수의 경우에 요 리턴 반드시 사실은 인티저 값으로 리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리턴 뭐 뭔가 0, 1 뭐 이런 이 문장을 써야 되는데 메인 함수의 경우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 줄은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현재는 그래서 대부분의 컴파일러가 이 한 줄을 안 써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온라인 컴파일러는 아예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C99 여기 지금 문서 표준 문서를 가보면 아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뭐 컴파일러가 보통 알아서 메인 함수의 경우에는 여기 닫는 거 앞에 리턴 0을 안 써도 된다. 알아서 해준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소스를 C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짜면 대부분의 이제 이런 표준에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마 99.99%의 우리나라 C 프로그래머들은 여러분들을 좀 뭐라고 할 겁니다. 야, 너 어디서 C 언어 배웠어? 이거 뭐 인티저로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데 메인 함수에 왜 리턴 뭐 문 안 썼어? 라고 할 겁니다. 괜히 이렇게 영어도 잘 하기 어려운데 논란에 엮이지는 말고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세요. 안 써도 되긴 되지만 그냥 혼자만 알고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본 틀이 마지막에 리턴 0을 쓰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뭐 굳이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겠죠.